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하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너무 크게 엇갈려서 네.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바로 오늘 시장의 증거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증거 아수라장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참 그 아수라장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하기에는 뭔가 조금 어설프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면서도 오늘 시장을 네. 보면서 딱 느끼는 것은 그냥 아수라장이다라는 그런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그동안의 급락세를 멈추고 무려 7%나 올랐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역시 같이 동반 급락했었던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 모두가 이제 동반해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면에 이제 2차 전지주들은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하락세가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대규모 이제 IRA법 있었었죠. IRA법을 폐기하기로 어느 정도 그 결론이 모아지고 있다. 앨런 머스크도 거기에 동참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2차 전지 관련주의 급락세를 이끌어내면서 정말 시장은 한쪽은 좀 따뜻하고 또 한쪽은 또 급락이 나오고 또 여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같은 경우도 또 동반해서 올라가는 이런 정신없는 그런 장세가 전개가 됐습니다. 일괄성이 없는 그런 장세가 전개되다 보니까 시장에 역시 정말 아수라장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지수도 뭐 코스피, 코스닥 강보 약보 앞선에서 혼조 마감이 됐고요. 기관과 외국인대 수급들도 굉장히 많이 엇박자가 나는 이런 형태죠. 뭐 코스피, 코스닥도 그렇고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면 좋은데 그런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상승 모멘텀도 없는 상태입니다. 많이 빠져서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올라갈 만큼의 어떤 상승 모멘텀도 부재한 상태고요. 지금은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크게 득세를 한 이런 상태다 보니까 시장은 여전히 힘든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트럼프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내년 초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까지는 트럼프 정책이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불확실성 장세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런 혼주 장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은 많이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이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전략적인 부분을 전략을 세워놓고 접근하는 좀 더 안정된 그런 매매를 좀 구사를 하시는 게 구사를 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를 해봤는데요. 수급의 방향성이 없다라는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다음 주 전망이 좀 궁금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매니저님의 말 한마디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다음 주의 단서 만나볼게요. 네, 단서는 종목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개별주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뜻일까요? 일단 시장 자체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수는 급락세가 분명히 멈췄어요. 이 멈추는 장세에서는 종목군들의 개별적인 랠리는 분명히 나옵니다.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종목이 중요한 게 맞기는 맞습니다만 지금처럼 지수의 방향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는 주도주가 별로 없는 상태가 될 거고요. 네. 이 안에서 종목군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황이라든가 주도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주목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종목 하나하나의 기업 가치라든가 내지는 수급 상황이라든가 펀더멘탈이라든가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을 보고 종목을 접근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종목을 중심으로 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언급드렸듯이 국내 증시는 이제 충분하게 하락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하락할 정도로 국내 증시는 정말 심할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지수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 떨어지더라도 제한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여기서 뭐 붕괴되는 거 아니야,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공포감에서 벗어나야 최근의 급락장세 속에서 우리가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용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는 측면이겠죠. 그래서 시장 자체는 붕괴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오늘 장이 마감되고 나서 이제 약 10조 규모의 이제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습니다. 10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공시했고 또 한 달 동안 3조 규모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하고 바로 소각하겠다라는 좀 더 강도 높은 대책까지 내놨기 때문에 네. 그건 역시도 지수의 강한 하방 경직을 이끌어낼 것이고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이 될 것이고 삼성전자가 바닥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은 매입과 소각이라는 재료 자체는 일시적인 반등은 나오겠습니다만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 쪽으로 HBM 납품이라든가 좀 더 근본적인 펀더멘털의 개선이 있어야 주가가 추세적인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삼성전자가 추세적인 반등은 안 나옵니다만 적어도 삼성전자가 강한 하방 경직성과 함께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분명히 안정권에서 바닥을 칠 것이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 바라고요. 자, 지수가 이렇게 강한 하방 경이 연출될 때는 이제 낙폭 과대주들의 선별적인 반등세가 전개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과 그리고 일부 이슈 테마주들의 선별적인 반등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등치가 큰 종목군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등치가 작은 종목군들의 반등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겠고 시장이 뭐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찬밥 더운 밥을 가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우량하고 또 안전한 종목만 접근하게 되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작은 종목이라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여전히 큰 흐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었죠. 조선, MRO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MRO 조선 관련주들과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그리고 오늘 최근에 급반등이 나서고 있는 종전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의 반등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주목하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삼성전자 차트 일봉을 좀 보면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7%라는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거래량도 어제보다는 좀 줄긴 했습니다만 최근 3, 4일 동안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었고요. 주가가 다시 5일이평선까지 올라서는 그런 강한 반등 장세가 전개했습니다. 무려 이제 7.2%는 강한 반등세가 나타났는데 일단 저 반등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역배열 상태에서 낙폭이 큰 상태고 낙폭이 큰 상태에서 나타난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재반 이평선과 이격도가 워낙에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반발성 매수에는 앞으로도 좀 더 지속될 것이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라는 재료 자체도 결코 작은 재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료가 삼성전자의 지수 내지는 삼성전자 주가를 하방 경직을 이끌어낼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국내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만약에 주변 여건이 좋아지거나 내지는 삼성전자가 HBM을 중심으로 어떤 낭보가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적어도 삼성전자가 버틸 것이고 그때까지는 시장이 안정되는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시장에 대한 공포에서는 벗어나시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워낙에 낙폭이 컸던 종목,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종목을 중심으로 한 수익 창출은 충분히 가능한 장세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접근이 필요한 시기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까지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볼 텐데요. 저희 종목 리뷰는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예,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데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몰갭 종목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주가 여전히 이제 박스권 바닥권에서 약간의 반등 좀 시도가 됩니다. 오늘도 4.7% 올랐고 장중에 크게 올랐다가 좀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장기간에 거친 횡보세 바닥권을 탈출을 계속하는 모습이죠.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도 그랬고 저기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급등 낙세가 나오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어떤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올랐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 밀리고 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반등세는 추세적인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더 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제 HD 현대건설 기계 같은 종목들도 오늘 대형주지만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최근에 건설주 등의 남광토건이라든가 일부 이화공영 같은 일부 중소형 건설주들이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소식 때문에 폭등이 나오는 이런 형태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반등세가 진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그런 어떤 특사라든가 내지는 이제 거기에 맞는 인물들을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출범하는 1월 20일 전까지는 아마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의 반등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데모 같은 종목들도 건설 굴착지에 장착하는
장비를 생산한 업체로서 수혜주로서 분명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아직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 스몰갭 종목이기 때문에 탄력이 상당히 강하게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보유전력과 함께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강하게 올라갔다가 살짝 우리 눌림이 나왔었죠. 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전주들 중에서 대장주 문나게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다소간에 쉬어가는 눌림이 나올 때마다 매수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랫거리 길게 달고 주가 2.6%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흐름이 살아있고 직전 고점에 매물을 받고 있는데 언급드렸듯이 원전주들은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이고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빠르게 올라간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전주들도 어떤 모멘텀들이 나와야 주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방산주들도 마찬가지였듯이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또 한번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현 구간 역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오늘 조정을 통해서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오션은 오늘도 주가가 뭐 전반적인 장세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상당히 선방한 가운데 오늘 마감이 됐었죠. 주가는 약밥입니다만 그래도 장중에 크게 올랐다가 크게 밀리지 않고 약밥선이 강하게 하방경이 나왔고요. 거래량도 여전히 활발합니다. 상당히 많은 거래량과 함께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플랫폼을 형성했다가 그 박스권 돌파했기 때문에 그 매물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소화를 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지금 한화오션은 그 폴란드 해군 총장을 비롯해서 뭐 사우디라든가 페루 같은 한 5개 국가에서 지금 군 관계자들이 한화오션의 거제 사업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방문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뭐 생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모니터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해외 쪽에서 우리나라 MRO 시장과 해군과 관련된 전력 부분, 군함이라든가 잠수함이라든가 이쪽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폭 높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한화오션의 중장기적인 성장세를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측면을 마셨듯이 트럼프부터 해가지고 해외 각국에서 이제 한화오션의 방산 사업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특별하게 좀 더 높은 관심을 갖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런 종목은 제가 핀셋넬리라고 말씀드렸죠. 특정 몇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변동성이 연출되겠지만 중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은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아직까지는 장중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물량을 매집해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좀 더 긴 관점에서 한화오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리뷰 세 종목은 모두 여전히 홀딩 그리고 매집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디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다음 주 발견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 발견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입니다.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 네. 요즘엔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흐름이 그래요. 네. 지금 이 종목도 대표적인 그쵸. 우크라이나 재건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못 올랐다 오늘 좀 강하게 올랐었죠. 강하게 올라오면서 반등이 시구다가 되고 있는 모습들인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금은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모멘텀과 재료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과거에 그 남북 경협주가 한번 움직인 장세가 한번 있었을 겁니다. 네. 그 남북 경협주가 움직였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다양한 분야의 종목들이 다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이제 땅에 뭐 도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 기반 시설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통신 시설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짓는 그런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모두가 강세를 기록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재건 사업에 진행하게 되면 기본적인 기간 산업부터 해가지고 통신 장비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모두가 다 필요한 이런 장세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땅을 파는 그런 굴착기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스태치먼티라든가 이런 장비 이런 종목들 통신 그리고 인터넷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들은 유무선 인터넷과 그리고 통신 장비를 개발한 업체고 이런 시설들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우크라이나 이제 전력망이라다 통신망 재건 지원 사업을 예전부터 추진을 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본격화되게 되면 그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중에 SY 스틸텍이라든가 삼부토건 같은
같은 종목들 그리고 TIM 같은 이런 종목들이 모두가 급등하고 있죠. 각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종목도 유무선 인터넷이라든가 통신 시장에 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폭이 상대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은 최소 700조 이상의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재료가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1번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하다가 오늘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뭐 계속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에서 차트 보게 되면 긴 시간 동안 하락했고 계속해서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내지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변동성이 갔다가 밀렸었는데 오늘 굉장히 장대 항목 섰고요. 거래량도 늘었고 여타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반등, 오늘의 반등은 갔다가 꺾이는 장세가 아니라 재반등,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밀릴 때 유효한 저가 매수 필요하겠고요. 매수가는 4,300원 제시를 드리고 목표가는 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800원 제시를 드리는데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비중을 많이 하지 말고 10% 안짝으로 비중을 적게 하는 게 좋겠고 철저하게 손절가를 지킨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대응해 볼 만한 종목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기대감 속에 유무선 인터넷 사업의 강자 다산 네트워크스 만나봤습니다. 손절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 흐름 확인해 볼게요. 자, 매니저님 저희가 방송 외에도 매니저님의 인사이트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자, 제가 이제 장 끝나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장마감에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늘 유튜브 방송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자체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하고 삼성전자의 전략과 더불어서 언급드렸듯이 하나오션을 비롯한 그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 이들 종목과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이 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 유튜브에 한규수 검색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